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조금 못 봤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앞으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잘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만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실력을 중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특히 여러분들 잘 못 봤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공부 방법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열심히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건 공부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저의 해설 강의를 보고 방법상의 문제를 바꿔 나가신다면 남은 기간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역시 해설 강의 보게 된다면 내가 정말 알고 맞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맞춘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감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수능날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선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역대급으로 평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마다 난이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까다롭거나 힘든 것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문학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도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특별해도 어렵다, 새로운 유형이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EBS를 얼마나 반영했니, 안 반영했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6월하고 9월, 그리고 수능은 다르다는 거 이해해야 돼요. 6군은 분명히 EBS를 많이 반영하거나 좀 더 누가 봐도 EBS를 봤을 때 유리하게끔 내는 경우가 있지만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서 내가 뭔가 좀 EBS 효과를 본 것 같아 라고 EBS를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논리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 EBS와 완전히 달라졌거나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얼마나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의 문학 푸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공부에서 가장 많이 혼동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을 보통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고 암기한 내용으로 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감으로, 느낌으로 풀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원래 문학이라는 건 감,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험이라는 성격으로 바뀌는 순간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때 객관성이란 말은 50만 학생이 모두 다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논리적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요 감으로 푼다라는, 느낌으로 푼다라는 거, 시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정서를 느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쩌다 맞은 것뿐이지 실제로 수능에서 객관성을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학 설명하죠. 모든 문학은 이 객관성이라는 기준, 즉 보기라는 것을 잘 읽고, 먼저 읽고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까지 잘 보게 되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이게 현대 시든 고전 시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내가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이 알고 있더라도 이 기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EBS가 동일한 작품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기에서 EBS에는 A라고 줬으면 선택지에는 다 A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작품인데 수능에서는 보기를 B로 주어졌다면 선택지에서는 B에 관련된 것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BS가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문학은 보기라는 기준을 잘 잡아서만이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해지고 객관성이 되고 빠르게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최소 여러분들이 25분 안으로 들어오면 비문학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학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25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큰 틀, 이걸 가지고 문학을 풀어갈 거고요. 거의 작품은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체인호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맛보기만 대충 본 친구들은 체인호는 왜 선택지만 보는가 라고 하는데, 선택지만이 아니고요. 선택지를 통해서,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토대로 작품 부분 필요한 부분을 해석하거나 이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지, 이 복이라는 이 선택지, 복이와 이 선택지가 기준이니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토대로 먼저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가는데, 보기와 선택지를 봤을 때 구태여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논리상으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풀고 문학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되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 채널 수업 들은 친구들은 거의 지문으로 가는 것들이 한 절반 정도만 가고 절반은 안 갈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제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전소설 볼게요. 우리 소설 하나 이론을 설명하면 소설에서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복이랑 선택지 분명히 보시고 여기에 줄거리까지 보세요. 줄거리가 있다면, 만약에 앞부분의 줄거리, 중간 줄거리 이런 것들. 여러분 EBS에서 줄거리 달달달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문제가 어렵고 낯설면은 줄거리가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줄거리랑 보기 선택지를 연결하면 인물의 관계도가 그려져요. 인물의 관계도라는 것은 자, 누가 왜 싸우는가?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네. 그러면 부인의 이름인데 근데 이 씨가 나왔네. 그러면 한 명은 본부인이고 한 명은 첩이겠구나. 그러면 첩이 본부인을 괴롭히겠구나. 어떻게 괴롭히지? 등등. 벌써 요 보기 줄거리만 보면 이 소설의 핵심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대 소설도 공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도 똑같이 이 방식으로 줄거리랑 보기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도를 잡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작품을 접근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제 방식대로 빠르게 푸는 방식을 잘 보세요. 어차피 이제 이 내용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지문 작품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자,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줄거리는 없지만 이렇게 중략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중략 앞부분에 A 사건과 B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어지는 건지 과거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략이라는 것 소설 초점으로 중략을 준다는 건 크게 사건이 나눠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선택지 볼 때 좋습니다. 줄거리가 없네요.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저의 강의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 푸는 순서는 당연히 보기부터 푸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21번부터 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보기랑 선택지라는 건 이건 설명문이잖아요. 보기를 참고로 윗글, 윗고전소설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저는 이 작품 모릅니다. 이 작품 모르기 때문에 이 작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도 보기에서 다 말을 해줍니다. 이 소설의 핵심이 뭔지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설을 알고 있더라도 보기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 안에서만 주어진 걸로. 그럼 봅시다.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소설인가 보죠. 애정. 체인호 이론상에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나오네요.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을 전통을 따르면서도 그럼 뭐 차이가 있겠죠? 도니까. 전대 소설, 그 이전의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비현실성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애정 전기 소설인데 예전에는 좀 더 전기성, 비현실성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조금 더 현실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보기 잘 보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그럼 요게 또 봅시다. 애정을 중시한다. 당연하겠죠.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들이 있다. 이게 다른 측면이죠, 지금. 또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이다. 당연하겠죠. 일상적인 배경이다. 자, 또한 신분제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이 말은 잘 읽어야 돼요.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여성이란 말은 신분적으로 조금 하층이라는 말도 될 것이고 신분적으로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기 어려운 상이라는 얘기겠죠. 지닌 여성, 한계 지닌 게 여성이죠.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간섭으로 인한 갈등 당연하겠죠. 야, 신분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 여자랑 네가 어떻게 결혼해? 라는 게 이걸 가로막는 한계, 사회적 한계. 자, 그러면 한번 체인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봅시다. 체인은 이제 논리로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이게 기준이고 이제 문제를 풀 때 모든 문학, 앞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모든 문학에서는 지금처럼 선택지 1, 2, 3, 4, 5번을 만약에 이것들이 조건부 문장 그리고 서술부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서술부가 무조건 여기에 보기에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문학, 고전소설, 현대소설, 현대식 고전시가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쭉 봤더니 지문 안 갔어? 이 서술부가 보기하고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답인 거예요. 시간 팍팍 줄일 수 있는 거죠. 2단계가 이제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라면 조건에 맞는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부 서술부가 다르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어렵다면 이제 이 선택지 5개를 봤을 때 논리적인 범주가 다른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4번. 네 번째라는 건 조건부가 틀리는 경우에 이거는 수능에서는 거의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라고 했지만 뭐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99%.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겁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건부를 틀리게 하면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 강의에서 열심히 제가 떠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생이 영영 그럼 됐네요. 애정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바로 인물의 관계를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줄거리가 없었으니까 영하고 생하고 영영이네요. 인물의 관계가 생하고 영영의 사랑이네요. 이렇게. 그런데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 애정 충실, 감정 충실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으니까 애정 추구, 첫눈에 반한 감정에 충실한 됐죠? 보기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이런 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럼 조건부는 지문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두 사람의 요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바로 막동과 노파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문에 있다는 조건부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조력자들의 적극 개입이라고 쓰죠. 보조적 인물들 이렇게. 그러면 사건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이죠.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라가는 것에서 그럼 논리상으로 지금 영영 우연히 만났죠.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노파의 집까지 따라가 그러면 영영하고 노파하고 뭔가 관련이 있나 봐요. 이렇게. 그런데 노파가 어쨌든 도와주나 봐요. 생을. 따라가는 것에서 조건부입니다.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좀 선택지는 안 좋은데 어쨌든 일상적인 거 노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6월하고 수능의 약간 논리적 깊이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요거 우연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그럼 원래는 이거를 내려면 정확히 내려면 이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비일상성이어야 되거든요. 비현실적인 게 좀 나와오거나 아니면 그러면 비현실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서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쉽죠. 영영이 회상군댁 12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그럼 12 그러면 10이니까 여자 노비 그러면 지금 신분적 한계에 속하겠죠. 이렇게 조건이잖아요. 조건부는 무조건 맞다는 전제로 가세요. 움직이세요.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관계 맞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5번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신분적 한계 아까 뭐라고 했냐면 회상군 댁 1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상분백 10인데 이제 노파가 아까 말한 거 잘 보세요. 다 연결돼 있어요. 노파가 조력자로 도와주잖아요. 뭐 둘이 만날 수 있도록 노파가 조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금 00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해상군 12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파가 가서 누구한테? 이 회상군 부인한테. 이 회상군 부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00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자 주인이 되는 거죠.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생이 고마워해요. 그래서 동조한다라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간섭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이거 현실적인 성취 방법은 맞는데 내적 갈등이는 부분이 틀렸죠. 왜 내적 갈등이에요?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앞에 조건부가 자 지금 벌써 방법은 찾았고요. 방법은 찾았고 이 방법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노파의 동조,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갈등적 요소는 없는죠. 지금 문맥상으로 야 너 이제 못 만나 00 신분이 달라 좌절하고 있었겠죠. 논리상. 그랬더니 근데 노파가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조력자잖아. 적극적이잖아. 그럼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회상관 부인한테 제가 말해볼게요. 이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내적 갈등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가볍게 답이 5번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순서로 소설 문제, 보기 문제 제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를 보세요. 저희가 푸는 방식은 일단은 이제 19번으로 와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거 사실 이건 실력 문제거든요. 실력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 그랬을 때 먼저 보기 문제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선택지를 보세요.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잘 모르는데 막동은 어쨌든 아까 보기 왔더니 조력자예요. 그러면 생이 근심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무슨 근심이에요? 00을 만날 수 없는 거에 대한 근심이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 누구? 00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지 이 말은 막동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살짝 이거 답 2번으로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왜? 제가 보면 바로 2번으로 나오거든요. 왜 바로 2번 나와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보기를 가지고 접근하죠. 자, 문학을 푸는 방식, 최인호 방식 잘 보세요. 최인호 오로지 논리적으로 푸는데 이 작품 전혀 몰라요. 논리라는 건 뭘까요? 자, 기준이 되는 걸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이 소설 한 작품의 핵심 기준을 보기에서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문제도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듯이 자, 막동과 노파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했는데 봤더니 이 노파가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성격이 벗어나죠. 왜냐하면 지금 생과 노파의 관계는 서로 조력자로서 도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막동은 지금 생이 근심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라고 추측했으면 그걸 도와주겠죠. 그래야지 조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게 벌써 답의 후보가 보이죠.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자, 이 노파가 결국 생이 찾는 00이 바로 죽은 자신의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는 거겠죠. 근데 잘 모릅니다. 물음표.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00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주었다. 그렇죠. 계속 노파와 생의 관계에서 잘 보세요. 노파는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생을. 생은 천상의 일에 빗대어 00을 만난 일에 기쁨. 당연히 만나겠죠? 근데 그것이 천상의 일에 빗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고 자,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뭘 묻는 건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요거는 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이건 지문 가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문 가서 바로 보면 답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이제 전별하는 부분이 있죠.
자, 생이 어쩌고저쩌고 전별하는 장면들이 이놈을 불러 어쩌고 나무의 주인을 불러 앉히고 어쩌고 전별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강격할 것이며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거의 다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된 것이 그죠? 그 집에 가서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됐지. 생이 사마니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납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냐?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았네. 쭉쭉쭉 이렇게. 할머니 집이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즉 그동안 만났던 이야기를 하죠. 노파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여기 이거 페이크 쓴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내가 번거롭게 한 것이네. 내가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지 할멈이 번거롭게 느낀 게 아니에요. 페이크 쓴 거예요.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했으나 생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깨닫고 말했다. 어려운 일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시비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쭉. 지난번에 그 왔을 때 한식대로 맞아. 그가 어머니 제사 어쩌고 저쩌고. 탄식하면 말했다. 등등등. 쭉 나와 있죠. 나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알려주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노파가 번거로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번거로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쭉 보면 손님이 오십니다라고 했는데 그 얘가 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력자 막동인데는 아니잖아요.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렇게 푸니까 그러면 은혜를 품을 겁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행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 보답하고 행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거의 다 되겠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능 날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수능 문학에서 내는 페이크 방식이에요. 뭐냐면 지문으로 왔을 때 표면만 봤을 때 틀리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하는 거거든요. 노파는 번거로운 적이 없다는 거, 호소했다는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번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보기를 먼저 봤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누구 이 생이 영영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누가 조력자인 막동이와 누가 이 할매 노파가 도와주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 것처럼 뭐다? 내가 지금 누구를 생이 영영을 우연히 만났고 보기 봤더니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전별하라고 누가 막동이가 알려줬고 그 다음에 아까 보기를 봤더니 노파가 이제 회상군대 10이 도와줄 거라고 말을 하고 사건이 전개돼 사건의 추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추이는 시간이 당연히 흐르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앞나래를 가정한 인물 간의 갈등. 여기 인물 간의 갈등은 여기 인물은 이들밖에 안 나와요. 누구? 지금 생, 영영, 막동, 노파. 여기서는 갈등 구성이 없어요.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 해소 방법. 갈등 해소. 이게 갈등이 없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인물에 대한 논평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서술자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제 등장 인물인 여기에 각각의 인물 생, 영영, 막동, 노파에 대해서 그 인물들은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이거는 괜찮습니다. 인물은 어떻게 내력? 그럼 여기에 보면은 누가 자기 언니의 딸인 영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성격이 변해야 되는 거야. 이 성격 변화하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이면 이게 지금 만날 수 없는데 완전히 만나진다든가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모르겠어요. 물음표.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1번이잖아요. 적절이니까. 왜? 지금 보기를 봤을 때 사건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시간 표지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이 지날 무렵 첫 문장부터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러면 12월이 지날 무렵 이렇게
그러니까 10여 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노비 막둥이 노무 흘며 물었다. 왜? 나무께서는 늘 언영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니 요즘에는 울적하시니 어떤 사모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라고 추측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여 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렇게 호탕하게 살았는데 사모하는 일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풀이 주고 있고 우울해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난 이후에 지금 변화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계책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계책인데, 그럼 계책들도 쭉 봤을 때 이제 뭡니까? 여러 날을 거쳐서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쭉 나오겠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세운 그 책에 따라서 곧바로 그 집에 가서 전별 자리를 마련했다. 그럼 이제 그 계책에 따라 즉시. 그럼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즉시 갔으니까 사건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이후에부터 이제 다시 뭐 얘기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쩌고저쩌고 지나가고 있었다네. 요거는 이제 우연히 만난 모습, 그녀를 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번거롭게 한 것이네.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동안. 그래서 노파가 이 말을 듣고 애처로웠으나 어쩌고저쩌고 쭉 됐죠. 자색이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한식대를 맞아. 이것도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며칠 단호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시간. 그럼 그때 나와서 만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가 이때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건이 이제 앞으로 변해갈 거라는, 그때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 됐습니다. 시간 표지. 그 다음에 계책과 방법. 아까 계책은 기억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억에서는 아까 말한 이제 노파의 집에 가서 전별을 하는 거거든요. 노파의 집에 가서 전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은혜를 감격할 것이며, 이렇게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이며,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말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흉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전별한다고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 손님들이 오지 않았을 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집을 주고 있거든. 그 노파를 주고 있거든. 그 노파 집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파에게 말을 하게 됐죠. 이렇게. 사실은 내가 이랬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이라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왜냐하면 논리상 지금 신분적 한계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다. 가서 부인께 내가 말미를 달라고 얘기할 것이고, 회상금 부인한테. 그랬을 때 그날 와서 만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루어지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전별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냈죠. 노파에게 이랬었다. 니인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령과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전 소설 풀었습니다.